디즈니월드가 50주년을 맞아 마인크래프트의 매직 킹덤 맵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해볼 텐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지만 디즈니가 저를 움직였네요. 무려 20개 어트랙션을 타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탑승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과 효과음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디즈니 어트랙션을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트랙션 탑승 영상은 조금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줄을 서지 않고 프리쇼까지 즐기면서 풀 버전으로 어트랙션 탑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캐릭터들을 찾고 사인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는 오늘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세 번째 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켓플레이스에 디즈니월드 맵이 아예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즈니월드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시면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매직 킹덤 어드벤처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로 들어가시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마인크래프트 디즈니월드 맵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지난 주말에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모든 어트랙션도 다 타고 다 했는데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벅이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편집을 해서 편집본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편집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 어트랙션을 다 타본다거나 다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을 한 바퀴 빠르게 돌아보면서 주요 어트랙션 2-3개 정도 타보고 캐릭터 찾아보고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매직 킹덤 입구 앞에 서 있게 되고요. 앞에 이렇게 I 표시가 있는데 이 I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터 모드라고 있는데 저는 크리에이터 모드를 ON으로 켜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뭐냐면 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디즈니 파크에서 쓰이는 음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악들이 들어가게끔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저작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모드를 ON을 해놓게 되면은 그런 디즈니 음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 음악들이 나오지 않게끔 플레이를 할 거라서 좀 심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직접 플레이 하실 때는 디즈니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구 위에 보시면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에 가시면 실제로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실제로 걸려있는 것까지 재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구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어트랙션 포스터들이 걸려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실제와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게 스페이스 마운틴이고 이건 이제 정글 크루즈 포스터입니다.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직 킹덤이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메인 스트리트 USA라고 하는 테마 구역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처럼 꾸며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입구 쪽에 보시면 엠포리움이라고 하는 실제 상품샵이 있어요. 파크 들어갈 때도 파크에 들어갈 때 쇼핑을 해도 좋고 나올 때 쇼핑을 해도 좋은데 이 엠포리움에서 하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엠포리움이 실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실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품 샵처럼 꾸며져 있긴 하고요. 저기 가시면 이제 캐스트가 있거든요. 이 캐스트 멤버한테 말을 걸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도 가능하고요. 백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모자, 머리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형, 미키 미니 인형, 그 다음에 풍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진 다음에 내가 직접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파란 풍선을 미리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파란 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은 방금 손에 없었던 파란 풍선이 지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화면 너무 많이 가리니까 오늘은 풍선은 이제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나가본 다음에
이제 메인 스트리트 USA를 직접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캐슬이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메인 스트리트 USA라는 테마 구역에서 데퍼 댄스라고 하는 4명의 그 아카펠라 그룹이 실제 공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4명을 재현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귀엽게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 캐슬이 보입니다. 바로 신데렐라 캐슬이죠. 보시면 쭉 가볼게요. 실제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느껴지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캐슬 앞에 이제 파트너스 동상이라고 해서 월트 디즈니가 살아생전의 모습, 그리고 자그마한 미키마우스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도 실제로 디즈니 월드 매직 킹덤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것도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가면은 이렇게 파크 곳곳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미키마우스처럼 여러 캐릭터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모두 찾으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도 하는데 총 28개 캐릭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인북에다가 사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미리 저번 라이브 때 받았던 사인들입니다. 보시면 앞에서부터 볼까요? 많이 받았죠? 알라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니더푸, 우디도 있고 설리, 팅커벨, 그 다음에 백설공주, 스티치, 피터팬, 포카운타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오로라, 마이크,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구피, 제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스민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번 라이브 때, 저번 라이브 때는 다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몇 명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캐릭터들이. 그 캐릭터들한테 오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볼 테마구역은 어드벤처랜드입니다. 배경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테마구역이 바뀔 때마다 배경음악도 미세하게 바뀌어요. 실제 파크 걷는 것처럼. 이제 어드벤처랜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실제 어드벤처랜드에서 들을 법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실제 파크와 다르게 나만 이 파크 안에 있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매직 카펫 오브 매직 카펫 오브 알라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어트랙션이 있거든요. 그 어트랙션을 직접 타보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자스민 공주가 서 있네요. 저번에 한번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드벤처랜드에서 가장 타볼 만한 그런 어트랙션은 바로 여기 알라딘이 있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찾는 거고요. 타볼 만한 어트랙션으로는 뭐 어드벤처랜드에는 정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제 테마파크 버프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화로 만들어졌죠. 최근에 바로 놀이기구가 먼저인 영화입니다. 놀이기구가 워낙에 오래됐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인챈티드 티키룸이라고 해서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애니메트로닉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애니메트로닉스로 되어 있는 새들, 로봇으로 되어 있는 새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꽃들이 춤도 추는 그런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공연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 어트랙션도 굉장히 유명하죠. 캐리비안의 해적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캐리비안의 해적을 한번 타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음악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심심하실 수 있는데 제가 대신에 말로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큐라인 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진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뭔가 진짜 같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쭉 들어가면은 이제 캐스트가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캐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10초 후에 탑승을 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배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배를 탑승을 하게 되고요. 캐리비안의 해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문구처럼 원래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의 유명한 노래들 있죠. 뭐 요호라던가 이런 노래들이 실제로 나오는데 저는 현재 크리에이터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 있는 음악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없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제가 입을 쉬면 안 되겠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인크래프트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디즈니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돈을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는지 바로 그 소식을 알자마자 마인크래프트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맵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맵만 하더라도 9,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지 되는 거였는데 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구독자 베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저처럼 혹은 그 9,000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자막으로 이렇게 뭐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크리에이터 모드가 아닌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음악과 함께 이런 나레이션들이 실제로 다 들려요. 실제로 디즈니 월드에서 캐리비안 해적을 탔을 때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들려드리면 좋은데 지난 라이브 때도 제가 라이브 끝나고 확인해 봤더니 모두 다 저작권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걸리지 않는 쪽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그런 멘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이죠. 지금은 하강 구간이에요. 보트가 잠깐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캐리비안 해적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캐리비안 해적을 타시게 되면은 실제 엄청 큰 해적선이 나오게 되고 그 해적선과 맞은편에 있는 성 쪽에서 서로 대포를 쏘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게임으로도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캐리비안 해적은 도쿄에서도 타볼 수 있고 그 다음에 LA 근처에 있는 애너하임에서도 타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디즈니월드 매직킹덤에서도 타보실 수 있고 파리에서도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느낌이나 혹은 탑승 시간, 그러니까 길이 같은 게 좀 다르고 특히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은 완전히 버전이 달라서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눈이 동그래지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오리지널 버전을 타시는 것도 좋은데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캐리비안 해적을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실제 캐리비안 해적을 탑승했을 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썼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물론 실제만큼 다 꾸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 장면들은 다 놓치지 않고 반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많이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뭐 힘들든 쉽든 간에 이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남자들을 뒤쫓는 여자들의 모습,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모습도
실제로 어트랙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도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음악과 함께 들으면 실제 탑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대신 자막으로 조금 느낌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로 어트랙션을 타는 거는 실제 타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라이브 때도 3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든 어트랙션을 거의 다 타봤는데 그때도 줄을 서지 않고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많은 베프님들이 실제로 줄을 서지 않고 이렇게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기저기 화재가 나 있고 해적들이 이제 마을을 마치 점령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는 캐리비안의 해적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음악 요호라는 음악이 나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요호 요호 A Pirate's Life From Me 뭐 이런 노래라는 가 나오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캐리비안 해적의 장면 중 하나죠. 해적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열쇠를 이제 개가 물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서는 탈출하기 위해서 개를 유인하는 해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장면이 롯데월드 신밧드의 모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비안 해적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마지막 장면은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 잭 스페로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잭 스페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버전으로 즐기시게 되면 잭 스페로의 음성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잭 스페로가 약간 술을 마시면서 약간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게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 어트랙션입니다. 스테이션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도착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면 실제 나갔을 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상품샵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샵을 구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 아까 봤던 어드벤처랜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테마 구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야심한 밤에 아무도 없는 파크를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좋으면서도 약간 실제로라면 좀 소름 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다음 테마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일까요? 맞아요, 제시입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죠. 제시를 볼 수 있고 여러 개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그렇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쪽은 똑같은 데 같아요. 이렇게 레스토랑도 그대로 다 재현이 되어 있어요. 레스토랑 같은 것들도 다 재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일 가보신 레스토랑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맵이 있어요. 그래서 맵을 보면서 확인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 버전은 좀 맵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아쉽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실제 가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어딘지 잘 알아가지고 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라고 해가지고 롤러코스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서 보시면 굉장히 큰 산을 배경으로 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저 멀리 산 보이죠?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달리는 탄광열차입니다. 폐광촌을 달리는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지난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3시간짜리 라이브 영상을 공개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라이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찾고 우디네요. 우디도 사인 받았기 때문에 패스. 롤러코스터는 좀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화면이 막 어지럽게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대다수의 디즈니랜드에서 보실 수 있는 리버보트를 여기 탑승하실 수도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또 레스토랑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인데 바로 헌티드 맨션이 저 멀리 보이는 게 보입니다. 바로 헌티드 맨션이에요. 바로 999명의 유령들이 있는 유령의 저택이죠. 그 유령의 저택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트랙션과 달리 이 헌티드 맨션은 프리쇼까지 실제처럼 구현이 되어 있어요. 프리쇼가 뭐냐면 제가 언젠가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본격적으로 타기 전에 사전적인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거나 혹은 약간 분위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리쇼가 바로 이렇게 액자가, 저택의 주인인 액자가 점점 말라가더니 해골로 변하는 그런 액자가 실제로 보여지는데 그걸 게임에서도 그대로 구현했어요. 그리고 이걸 지나게 되면은 두 번째 프리쇼가 바로 이 스트레칭 룸이라고 하는 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 지금 이렇게 액자가 걸려있는 일반 방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이제 작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이 방이 늘어나요. 천장이 점점 올라가고 이 액자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진다는 의미에서, 늘어진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령의 저택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고스트 호스트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유령의 저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림이 점점 늘어나면서 천장이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좀 무서운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깔리죠. 그러면서 막 음산한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드렸으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Of course, there's always my w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프리쇼가 끝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원래는 나레이션이 나와요. Now as they say, look alive and we'll continue our little tour.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원래 나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큐라인이 나오게 되고 캐스트 멤버를 또 만나게 되죠. 캐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A carriage approaches to take you into the boundless realm of the supernatural.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바로 고스트 호스트의 목소리예요. 사실 이 헌티드 맨션도 그 음악과 함께 그리고 나레이션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도록 모든 차량에서 스피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즉 일종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유령의 저택을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그 또한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번개 소리라던가 약간 이런 효과음들만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헌티드 맨션이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에서 헌티드 맨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어 자막으로 타는 헌티드 맨션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위에다가 바로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국어 자막으로 타는 헌티드 맨션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이 나레이션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탑승하게 되는 건지를 직접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헌티드 맨션은 둠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탑승을 하게 돼요. 어떤 차량이냐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비엔나 소세지를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은 형태로 차량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없고 계속 줄지어 있는 기차 같은 그 차량을 타고 이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유령의 저택을 구경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1000번째 유령의 자리가 비어 있다. 거기에 혹시 지원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즉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그 1000번째 유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탑승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까지 알고 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헌티드 맨션이 되겠죠. 이제 음악이 없으니까 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헌티드 맨션에서 또 유명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마담 레오타의 방입니다. 마담 레오타라고 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점성술사 같은 그 여자분이 계시는데, 딱 목만 있고 목이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좀 특이한 주문을 외우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게임에서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 마담 레오타의 방을 나오게 되면은 이제 헌티드 맨션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대연회장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연회장 장면에서는 그 많은 수십 명의 유령들이 뭔가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유령들, 춤을 추는 유령들, 그리고 저 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시게 되면 액자에서도 유령이 나와서 서로 총싸움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저기 피아노가 저거 뭐라 그러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르간이라고 하나? 저거를 치는 유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유령의 저택의 주인과 큰 관련이 있는 바로 유령 신부가 나오게 되죠. 사실 헌티드 맨션의 스토리가 이 신부가 많은 신랑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액자마다 이렇게 목이 없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유령 신부입니다. 역시 아무 음악이 없으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이 유령 신부의 장면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저택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저택 밖에 있는 유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명한 헌티드 맨션 음악이 나오죠.
근데 이 음악도 역시 저작권이 있어서 들려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음악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다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유쾌한 장면이 이어져요. 많은 유령들이 묘지 같은 곳에서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실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아카펠라처럼 화음을 쌓기도 하고 하는 등의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음악은 굉장히 경쾌해서 많은 헌티드 맨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음악 또한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노래하는 석상.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하는 석상으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죠. 제가 직접 필터를 써서 인스타그램 필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올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령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티드 맨션에서 또 중요한 장면이자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바로 히치하이킹 고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을 얻어 타기 위해서 태워달라고 하는 3명의 유령이 있어요. 그 유령도 직접 다 이렇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헌티드 맨션 근처에 있는 상품샵에 가시게 되면 이 히치하이킹 고스트로 많은 상품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내 차량에 몰래 타고 있는 유령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장면도 게임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서 아 정말 이걸 만든 사람이 많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탑승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헌티드 맨션까지 탔으니까 다음에는 판타지랜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이제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디즈니 캐릭터를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 나오죠. 바로 이쪽 스몰 월드라고 하는 보트라이드. 우리 옛날에 에버랜드의 지구마을 어트랙션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어트랙션이 바로 이쪽 스몰 월드죠. 인형들, 세계 각국의 인형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는 그런 보트라이드였고, 피터팬의 하늘여행, 피터팬스 플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피터팬 이야기를 보는 형태의 다크라이드입니다. 이것도 직접 타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트랙션을 탈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를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도널드하고 데이지가 인사하네요. 이 둘한테는 이미 전에 한번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신데렐라 캐슬 뒤편이고, 뒤편이다 보니까 여기 신데렐라가 서 있는 곳도 보실 수가 있죠. 신데렐라도 이미 사인을 받았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회전목마도 직접 타보실 수가 있는데 뭐 회전목마야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또 3명의 캐릭터가 서 있네요. 누군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캐릭터 3명은 제가 사인을 받지 않았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사인북을 넘기게 되고 사인을 해줍니다. 크리스토프였네요. 크리스토프 사인이 어떤지 볼까요? 오른쪽 밑에 크리스토프라고 사인을 해줬죠. 그리고 그럼 옆에는 엘사겠네요. 엘사한테도 사인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 사인 어떨까요? 오른쪽 위에 엘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네요. 와, 예쁘게 사인했죠? 그 다음에 안나 사인은 어떨까요? 안나는 좀 평범한데 사인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또 알려드리면, 이 디즈니 캐릭터들의 사인은 다른 디즈니에 가서 그 캐릭터한테 또 사인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비슷하게 사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어느 실제로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디즈니이기 때문에 사인을 할 때 그런 필체라던가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모든 캐릭터가 다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 사인이면은
마이크 W라고 사인을 하고 실제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잖아요. 얼굴을. 다른 디즈니에 가서 똑같이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사인을 해줍니다. 물론 약간 캐릭터 연기자들에 따라서 악필도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다 재현하려고 노력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오로라. 오로라도 사인을 이미 전에 받았기 때문에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이지가 보이는데 미키마우스 게이지가 보이죠. 미키마우스 게이지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한 반 정도, 반은 아니고 첫 번째 칸만 이제 반 정도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파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체력이 줄어듭니다. 지금 체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 뭘 먹어서 체력을 계속 보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하나를 들어가 볼 건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레스토랑은 바로 이 비아워 게스트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실제로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을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그 레스토랑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녀와 야수를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이 바로 야수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수의 성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컨셉을 가진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 안에는 실제로 3군데의 공간이 있어요. 식사 공간이. 바로 연회장, 그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와 야수가, 벨과 야수가 춤을 추던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나는 이 공간보다는 조금 어두운 공간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수의 탑이 있는 서쪽 탑 쪽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볼만한 것이 바로 야수가 아끼는 장미가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디즈니월드 가셔도 똑같은 자리에 장미가 전시되어 있고 이거를 게임이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공간에는 저기 보시면은 벽난로 있는 쪽에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 액자는 왕자였던 모습이 찢겨져 있는 그런 액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게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은 미녀와 야수가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조금 밝은 느낌의 방입니다. 네, 야수와 벨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여기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 있어요. 방금 말하는 순간 또 게이지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하나가. 식사를 한번 해볼 건데 안타깝게도 직접 앉아서 뭔가 식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레스토랑의 퀘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먹을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카라멜 애플, 그다음에 치즈버거, 그다음에 핫도그, 그다음에 미키 프레첼, 그다음에 미키 와플,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캔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보 터키 레그, 이거 되게 디즈니월드에서 유명하거든요. 나름 칠면조 다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칠면조 다리를 한번 담아봤어요. 칠면조 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칠면조 다리를 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먹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이지가 채워진 게 보이세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채우시면 돼요. 이제 채웠으니까 보이고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에 가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비아워 게스트 레스토랑 꼭 추천해드려요. 실제로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녀 야수 나오는 게스턴, 나쁜 놈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비아워 게스트 얘기를 더 하자면 실제로 가시면 비아워 게스트에서는 꼭 한번 한 끼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는 예약을 해야지 좀 식사하기가 좋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은 레스토랑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덤보라이드 아시죠? 그 하늘을 나는 코끼리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형태의 어트랙션인데 그 어트랙션도 직접 타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선 타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이브 때도 왜 이렇게 난간을 막 마음대로 넘어다니냐고 막 우리 베프님들이 그러셨는데 마음이 막 급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다니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갈 장소가 바로 투모로우랜드입니다. 미래를 테마로 하는 테마 구역이죠. 여기 보시면 투모로우랜드 스피드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해 볼 수 있는 어트랙션도 있는데 그 어트랙션도 실제처럼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탑승하시면 운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모로우랜드 쭉 한번 다녀볼게요. 사실 투모로우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어트랙션은 스페이스 마운틴이죠. 저 멀리 스페이스 마운틴이 보이는데 어두운 실내 공간에서 타는 우주를 배경으로 탑승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쭉 보실 수가 있죠. 스페이스 마운틴.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롤러코스터가 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매끄럽게 구현되진 않아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적막하죠. 저도 약간 이거를 플레이할 때 막 좋았는데 약간 적막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스티치가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있네요. 스티치도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버즈, 토이스토리 버즈가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또 버즈 어트랙션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슈팅 다크라이드인데 이 버즈를 테마로 해가지고 레이저 총을 쏘면서 탑승하실 수 있는 다크라이드도 있습니다. 다 모두 그 제가 3시간짜리 라이브 방송 공개해 놓은 곳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몬스터 주식회사의 마이크하고 설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불꽃놀이를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캐슬로 가서 불꽃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때마침 지금 이렇게 밤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캐슬 앞에 역시 캐스트 멤버가 있는데 캐스트를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불꽃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좋은 자리 한번 잡아보고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도 불꽃놀이 볼 때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실제 불꽃놀이를 볼 때 디즈니 월드에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보려면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와, 실제로 파크에서 혼자 있는데, 혹은 제 지인들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불꽃놀이를 단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디즈니 월드를 함께 즐겨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사실 처음 해봐서 좀 처음에는 많이 헤매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디즈니 월드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게임 속 세상이 굉장히 각진 세상이어가지고 익숙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세계관 속에서 잘 디즈니 월드를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마인크래프트로 디즈니 월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어트랙션들, 다른 플레이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전에 있는 지난 주말에 진행했던 3시간짜리 라이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좀 영상이 매끄럽진 않아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어떤 특정 어트랙션의 탑승 영상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요청 주시면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작권 음악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